독일은 2015년 세계가 주목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전쟁과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에게 문을 열었죠. 당시 메르켈 총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독일 청년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누가 냈죠? 이건 난민 정책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 왜 논란이 됐는지, 그 비용은 어디로 갔는지 오늘은 그 현실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2015년 시리아 내전이 한창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유럽으로 향했고 독일은 그중 가장 많은 사람을 받아들였어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인도주의였습니다. 전쟁을 피해온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도덕적 명분이었죠. 두 번째, 인력 부족도 부족한 독일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독일은 고령화가 심각했고 노동 인구가 필요했습니다. 젊은 난민들이 노동시장에 통합되면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세 번째, 유럽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도 한몫했을 겁니다.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 강국으로서 책임감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모든 게 합리적이었어요. 선의도 있었고 경제적 이유도 있었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았죠. 그래서 독일 사회도 처음엔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기차역에 나가 난민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전 세계에 보도됐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우선 주거 문제가 터졌어요. 독일은 원래도 주택 부족 국가였는데 단기간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오니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했죠. 체육관, 컨테이너, 임시 숙소가 늘어났고 지방정부는 이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와 의료 비용입니다. 난민 지위를 받으면 기본생활비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전부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언어교육, 직업훈련, 사회통합 프로그램까지 더하면 비용은 계속 늘어났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연관된 교육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면 선생님도 필요하고 통역 지원도 필요하고 교육 시스템 전반에 부담이 생겼죠. 독일 정부는 초기 몇 년간 매년 수백억 유로를 이민 관련 예산으로 썼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다른 곳에 쓸 수 있었던 돈이 여기로 집중됐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됐다는 겁니다. 통합이 빠르게 이뤄질 거라는 기대와 달리 현실은 느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이 비용은 누가 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국가 예산, 즉 세금입니다. 하지만 세금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고소득층? 이들은 세금을 많이 내긴 하지만 자산 가치 상승으로 오히려 이득을 본 경우도 많았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이 불어났으니까요. 그럼 누가 가장 큰 체감 부담을 느꼈을까요? 바로 중산층 그리고 청년층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공공자원을 놓고 직접 경쟁해야 했거든요. 저렴한 공공임대, 직업훈련 프로그램,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하는 자원이 됐어요. 특히 대도시에서는 임대료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어나니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속출했죠. 게다가 사회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거리에서 느끼는 불안감,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들, 정치적 논쟁. 청년들은 세금도 더 내고 경쟁도 더 해야 하는데 사회적 피로감까지 떠안게 된 겁니다. 결국 이 구조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도덕적 결정의 비용은 가장 약한 세대가 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선의가 있었다면 왜 이렇게 꼬인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속도였습니다. 독일 정부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건 빠르게 했지만 통합 시스템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언어를 배우고 직업을 구하고 사회에 정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거죠. 실제로 노동시장 진입률을 보면 초기 몇 년간은 매우 낮았습니다. 난민 중 상당수가 언어 장벽, 학력 인정 문제, 문화 차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 사이 비용은 계속 나갔죠. 생활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등 모든 게 다 돈이 들었어요. 세금으로 충당되는 돈은 늘어나는데 경제적 기여는 예상보다 느렸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 준비 부족이었어요. 독일 사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는데 이 갈등을 관리할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정치인 몇 명의 결정이 국가적 위기를 불러온 거죠. 인권을 강조하는 좌파적 성향의 정책이었던 난민 정책에 크게 실망한 국민들의 여론은 뒤늦게 우파 정당을 찾게 됩니다. 이미 나라 경제와 시스템이 큰 타격을 받은 후에서야 말이죠. 선의는 있었지만 준비는 부족했습니다. 정책은 도덕적 결단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사례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확히 20, 30대의 문제예요. 첫째, 세금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비용을 갚아나갈 세대가 바로 지금의 청년들입니다. 복지 부담이 늘어나면 그 부담은 결국 젊은 세대의 세금으로 이어지죠. 둘째, 주거의 문제입니다. 독일 청년들이 겪는 주거난은 한국과 비슷합니다.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늘어나고 월세는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독일은 이에 더해 이민 정책이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 건 사실이에요. 현재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이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고 심지어 중국 정부가 용산 땅을 매입한 사실까지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 갈등의 장기화입니다. 정치적 극단화가 심해지면 사회 전체가 피곤해집니다. 건설적인 논의보다는 감정적 대립이 늘어나고 그 피로감은 청년들이 고스란히 느끼죠.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민 정책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선의만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인권을 주장하며 난민을 포용하고자 했던 정치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옆집에 난민을 위한 방을 기꺼이 내줄 거냐고.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통합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모든 게 미리 준비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안 됐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가장 약한 세대라는 것. 이게 독일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독일의 선택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인도주의는 중요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옳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선의만으로 정책은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 비용은 누군가 내야 하고 그 부담은 공평하게 나눠야 하고 그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비용을 어떻게 나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